신고자가 신고했을 당시에 자기 지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숨어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무사한가요? 형사님이 도착했을 때는요, 사망자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들이 급하게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경찰입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저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화장실 문이 빼꼼히 열리더랍니다. 어떤 여성분이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로 옷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담요를 문 사이로 건넸는데요. 잠시 후에 맨몸으로 담요만 들어온 채 나오셨어요. 아, 이분도 맨몸으로 담요만 걸친 채로. 그러니까 뭔가 지금 화장실 도망간 거. 그렇죠. 뭔가 필사적으로 화장실 도망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일단은 무사하셔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찌 됐거나 이 앞 상황을 목격을 다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끔찍한 상황을. 일단 그러면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범인은 달아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추정됐습니다. 생존자분의 바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폭행을 당했는지 타박상도 있었고 팔에 찢어진 상처도 있었는데 병원을 안 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무섭다, 제발 집에 보내달라 그래서 일단 형사를 붙여서 집에 보내드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충격이 너무 심하면 사실 아픈 걸 잘 못 느껴요.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어디 도피해서 숨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요. 그래서 집으로. 일단 당시 사건 현장 사진이 있거든요. 아이고.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혈흔이에요? 예, 맞습니다. 혈흔으로 아직 낭자가 돼 있는 거예요. 어우. 이야. 저기 피가. 어우. 저렇게 저렇게. 안쪽에서 입구를 바라본 시점이고요. 여기가 어디예요, 도대체? 사건이 발생한 곳은 단란주점이었습니다. 네. 입구에서 사망하신 분이 주인으로 추정됐고요. 주인이요? 보시다시피 홀은 손님을 받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내실로 들어가 보니까 술병이랑 술잔이 마구 나뒹굴고 있었고요. 소파가 피로 젖어 있었고 벽면에도 혈흔이 튀어 있었습니다. 혈흔 때문에 바닥에 족정이 상당량 찢겨 있었고요. 바닥에는 피해자들의 옷과 속옷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손님이 그랬을까요? 아니면 뭐 손님이 다 나간 사이에 강도가 침입했을 수도 있고. 제 생각엔 피해성이 두 분을 모두 제압한 걸 보면 범인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럴 수도 생각이 좀 있겠네요. 들어요. 예. 네. 한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장대비가 소자됐거든요. 저희가 출동할 때 현장으로 막 달려갔는데 신발이 금세 흠뻑 젖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근데 그 내실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남성용 사이즈 우비가 한 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이 적힌 하얀 헬멧 하나도 더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다 한 사람의 것일 것으로 추정을 해서 아, 범인은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근데 왜 우비와 헬멧은 왜 두고 갔을까요? 범죄자 입장에서는 헬멧이랑 우비를 두고 간 거는 이걸로는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다른 증거를 충분히 인멸했기 때문에 도망가는 과정에 버려두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예, 맞습니다. 살인의 결정적인 증거인 흉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장 감식을 했는데 술잔 등에서 범인의 DNA나 지문이 나오지 않았고요. 범인이 자신의 헬멧이랑 우비를 두고 갔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버리고 간 걸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1차 현장 감식이 마무리가 될 때쯤 우리 이제 손 팀장님께 전화가 걸려옵니다. 생존자인 피해자가 진술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던가요? 생존자는 도우미 여성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일을 쉴 생각으로 집에 있었는데 저녁 8시 반쯤에 주점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주인이 평소와 좀 달랐다고 했고요. 보통 스케줄 되냐고 먼저 물어보는데 전화하자마자 오늘 꼭 와줬으면 좋겠다. 너 아니면 안 된다. 꼭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도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더랍니다. 항상 홀에 몇 팀씩 있었는데 그날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고요. 사람 소리 들리는 방으로 들어갔더니 어떤 남성이랑 주인언니랑 술 마시고 있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언니가 자신의 손을 덥석 잡아 자신 옆에 앉히더니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좀 징조가 있었을까요?
그 손님이 술값을 50만을 줄 테니 다른 손님 받지 말고 오늘 문을 닫아 걸고 우리끼리만 놀자고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생존자분도 아시는 손님일까요? 처음 보는 손님이었다고 했습니다. 언니랑 가까운 사이로 보였고요. 네. 언니가 어제 도시락도 사주려는데 왜 전화 안 받았나 라고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그 주인과는 좀 예. 일면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뭐 그렇죠. 도시락도 싸주려고 했다고 네. 하는 거 보니까. 그럼 이 남자가 범인이라면 갑자기 돌변한 걸 거 아니에요? 왜 돌변했을까?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한참 술을 마시다가 남자가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며 나갔는데 잠시 후 양손에 칼을 흔들며 들어왔다고 합니다. 무슨 재밌는 퍼포먼스를 하려나 싶었는데 주인 언니가 당황하면서 그만해라, 장난이 너무 심하지 않냐 하면서 칼을 뺏으려고 했답니다. 그러자가 남자가 갑자기 언니의 목과 어깨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가 계속 칼을 흔들면서 둘 다 속옷까지 전부 벗으라고 몸에 걸친 금붙이도 다 빼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야? 금품을 노린 건가요? 금품만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테이블에 머리를 박으라고 해서 시킨 대로 했더니 남자가 가방에서 라텍스 장갑을 꺼내 손에 끼더니 주인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주인 언니 다음으로 생존자분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 틈을 타 주인 언니가 도망을 쳤는데 남자가 흉기를 챙겨 뒤쫓아갔다고 하고요. 생존자분도 그 순간 눈앞에 있던 휴대폰을 챙겨서 급히 화장실로 도망을 쳤는데 그때 언니의 뒷모습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자가 화장실 문을 부술듯이 발로 차면서 죽여버린다, 단장 나와라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문이 열릴까 봐 문고리를 한 손으로 꼭 잡고 통화 버튼을 간신히 눌렀고 제 다이얼로 직전 통화한 지인에게 신고를 좀 해달라고 했답니다. 아유, 그 소리를 남자가 밖에서 들었는지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신고를 대신해 준 거네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생존하신 분이 범인의 인상착이나 얼굴 기억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그렇죠. 하시던가요? 예, 40대 정도로 보였고요. 키는 한 1m 170에 민머리였다고 했습니다. 민머리.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오면 잡기가 맞아요, 어렵잖아요. 맞아요. 진짜 이 양나람 놈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특정이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이에요. 헬멧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비 오는 날 우비를 입고 헬멧을 썼다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거다. 그럼 혹시 배달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북부서 전원을 투입시켰습니다. 사건이 난 현장 주변에 배달하는 가게들을 샅샅이 돌아다 보니 증거물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어떤 가게에서 알파벳이 쓰여 있는 그 헬멧 사진을 보고 딱 알아보는 겁니다. 헬멧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남성을 강 씨라고 부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강 씨는요, 40대 남성이었고요. 포항 출신인데 고향보다 더 오래, 아주 오래 살았던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과를 확인해 봤더니 강도, 폭력, 성폭력, 절도 수두룩했습니다. 아유. 성인이 된 후에도 거의 교도소에서 살다시피 했고요. 심지어 출소한 지도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교도소에서 오래 살았구만. 그러네요. 이런 놈들은 사실 고향이 교도소야 그냥. 주소지를 글로 옮겨놔야 되겠어요. 그런 놈들은. 아니, 못 나오게. 범인을 빨리 안 잡으면 어떠한 또 범죄가 일어날지 모르는 완전 시한폭탄 같은. 집으로 갔더니 방 한가운데 피 묻은 옷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옷을 급히 갈아입고 도주한 걸로 보였습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도 동시에 걸었는데 전화기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휴대전화 명기가 다른 사람입니다. 전화까지 개통해 준 걸로 봐서 강 씨에 대해 뭔가 알 수 있겠다고 싶어서 만났는데요. 형사라고 밝히자마자 걔 때문에 온 거 맞죠? 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올 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 가시 있었다면서요. 근데 형사님들이 그날 올 걸 어떻게 알았대요? 명기자는 강 씨랑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다고 했습니다.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전화 좀 개통해달라고 부탁을 해가 명의만 빌려줬고요.
한동안 연락이 뜸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뜬금없이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 밤새 같이 있었는데 헤어질 때쯤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가? 경주 터미널로 좀 데려다 달라. 내가 어제 교도소에서 한 3, 40년 썩을 만한 대형 사고를 쳤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친구는 강 씨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일단 친구 옆에 전단팀을 붙여놓고 터미널 CCTV를 확인했더니 첫 차를 타고 서울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동료를 포함해 형사 4개 팀을 바로 서울로 보냈습니다. 서울로 갔을 때는 뭐 연고지라도 있었을까요? 전차랑 이혼하기 전에 살았던 동네가 서울 강서구였고요. 최근에 출소하자마자 거기서 잠깐 살다가 고향에 내려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 강서구를 목적지로 찍고 달렸는데 차 안에서 내내 빌었습니다. 제발 거긴 가지 마라. 거긴 있으면 안 된다.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정말 이혼만 안 했다면 내가 범죄자가 되지 않았다. 이게 살인 범죄자들이 전형적으로 갖는 심리적인 특징인데 네. 이거를 이제 투사한다고 하거든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너한테 있어. 내가 사람을 심지어 죽이는 것도 다 네 탓이야. 라고 하는 상대방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투사의 심리를 연쇄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살인으로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친구한테 얘기까지 하고 나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모든 시작과 끝은 애초의 원인을 제공한 전처한테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단죄해야 돼. 어머. 저희도 그렇게 추정되었습니다. 분명 잘못된 분노가 전처에 향할 수도 있겠다. 같이 살던 곳을 찾아갔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칫하면 연쇄살인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전처의 인적 사항을 급히 파악했더니 다행히 서울이 아니라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을 대비해서 일단 인천청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대대적인 공조가 이렇게 여기서 시작이 되는 시작되네. 거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그 휴대전화 명의자인 친구에게 묘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20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끊었습니다. 저희들은 틀림없이 그놈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래가 전화번호를 급히 조회해 봤더니 강서구에 있는 공중전화. 갔네. 아, 방송으로 갔네. 이게 전처가 거기 살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간 거네요. 네, 도착하자마자 공전화 인근 CCTV를 이잡듯이 뒤져서 봤더니 정말 강 씨가 그 인근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장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서 밤새 붙이고 다음 날까지 계속 탐문하고 있었는데요. 손 팀장님이 전화를 받고 저희는 다시 한번 또 기겁을 하게 됐습니다. 왜요? 팀장님이 빨리 경기도 가라. 어느 아파트 가서 CCTV부터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경기도에 또 누가 있어요? 친구한테 이번에 낯선 휴대전화번호 전화가 걸려왔는데 강 씨였습니다. 도피 자금으로 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불러준 겁니다. 근데 전화랑 계좌번호 모두 다른 여성분의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제가 일단 전화 명기장한테 조심스럽게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 번호를 보여주면서 이 번호로 전화하신 거 맞냐고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모르는 사람이 전화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뿐이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준비해준 사람 같이 그렇게 진짜. 아. 그리고 더 의심스러웠던 건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더냐, 전화를 끊고 어디로 가더냐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갑자기 화를 불어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일단 이 여성 바로 만나서 물어보지 말고 이 여자가 사는 아파트 CCTV부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쪽에 있는 데로 가봐라. 강 씨랑 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있을까요, 정말? 신 형사님은 이 여성이 아파트로 총알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하는 순간 아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걸 직감하기 시작합니다. 주차장에 차 한 대가 질주하면서 들어오더니 갑자기 끽 하고 세우는 겁니다. 어머. 그리고는 여성분이 혼자 엘리베이터로 허겁지겁 뛰어갔습니다. 주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그럼 거기 이제 CCTV 상의 강 씨는 강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여성분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확실히 보여서 바로 만나봤습니다. 강 씨 사진을 보여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성분의 낯빛이 탁
흑빛으로 변해버리더라고요. 공범이나 무조건 조력자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여성분한테 도와주고 있든 아니든 간에 얘기를 하셔야 한다. 위험한 놈이니까 빨리 잡아야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여성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어머. 저희한테 잡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서 자기도 죽을 뻔했다는 말을 이제서야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렇지. 아, 이게 문제다. 죽을 뻔했다면 협박을 당했거나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 어쨌거나 이유가 있을 것 이분도 같은데. 피해자인 피해자죠. 거잖아요. 피해자였고요. 살인을 저지른 다음 날 서울에서 이 여성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개인 연락처까지 서로 주고받았고요. 근데 헤어진 지 몇 시간 안 돼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다시 연락이 왔더랍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갔는데 남자가 오질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곧 간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미리 좀 사주면 안 되냐고 하더랍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서 다시 약속 장소로 갔는데 그때도 남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남자가 하는 말이 바로 앞에 있는 모텔에 있는데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을 넣기 전에 방으로 와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지금 교묘하잖아요. 금방 녹아버리니까 단시간에 여성을 아무 의심 없이 모텔로 끌어들이려는 수단으로 쓴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치밀하고 악랄하네요. 치밀하다기보다는 이거 빵제비 그냥 잔머리인데 교묘하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기존의 범죄 수법들의 이제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막상 가보니까 남자가 외출 준비를 하기는커녕 가운만 걸치고 TV를 보고 있더랍니다. 얼른 옷 입고 밥 먹으러 가자고 여성분이 재촉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곧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자가 TV 쪽으로 걸어가더랍니다. TV 위에 수건이 한 장 걸쳐져 있었는데요. 그 밑에 손을 쑥 집어넣더니 뭔가를 빼내들었고 그때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터져버린 거죠. 뭘 꺼낸 거예요? 피 묻은 칼 2자루 있습니다. 순식간에 여성의 목과 머리에 칼을 겨누면서 내가 어제 여자를 죽였다. 여자는 다 죽이고 싶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여기서 널 죽이고 네 가족까지 다 찾아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소파로 문까지 막아놓고 수차례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 피 묻은 칼이면은 그 칼도 그 단란 주점에서 그 두 칼이잖아요. 살인을 저질렀던 그 칼인 거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거 진짜. 본인하고 가족까지 협박했는데 이걸 뭐 그렇죠.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그때 이 여성분이 정신을 놓지 않고 침착하게 기지를 발휘합니다. 남자를 다독거린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당했기에 그러냐.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괜찮다 하면서 위로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겠나. 도망 다니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나는 가진 게 차뿐이다. 신용불량으로 은행 거래도 못하는 처지다. 혹시 돈이 빌릴 곳이 있으면 친구 계좌로 받아주겠다. 어디든 데려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와, 진짜 기지를 발휘했다가 딱이네요. 근데 일단은 여기 이 모텔방을 벗어나야 된다.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 네.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 찾으려면 밖을 나가야 되니까 일단은 밖을 유인하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대단하시다. 그 끔찍한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지? 그러면 이제 강 씨가 친구한테 불러줬던 그 계좌가 피해 여성분의 친구 거였네요. 친구 거였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모텔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요. 여성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참 돌아다녔는데도 돈이 입금이 안 되니까 남자가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네. 그래서 여성분이 지갑을 탈탈 털어 돈을 쥐어주면서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다. 미안하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갑자기 차 세우라, 내리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도 자기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 같은 여자분 때문에 감동을. 네, 그럴 수도 있죠. 공감해주니까. 네. 이 남자가 너무 돌발 행동을 할까봐 난 지금 너무 무서워요, 지금 뒤에. 어떤 그쵸. 행동을 할지. 그러니까. 시한폭탄이죠. 네,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서 그 여성분이 한마디를 더 던지거든요. 더 이상 그 칼로 사람 해치지 말고 그 칼을 그냥 나로 끝내세요. 근데 이 이후에 강 씨의 행동이 너무 궁금해요.
그 흉기를 두고 왔습니다. 어머. 그래서 여성분 차에서 바로 흉기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이건 진짜 그 여자분 대단한 용기네요. 현장에서 없어진 중요한 단서, 네. 결정적인 증거인 흉기를 네. 이 여자분이 기지를 발휘한 덕분에 확보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불안한 건 어디로 갔냐는 거지. 이때 전담팀은요 긴장에 이제 휩싸기 시작합니다. 강 씨가요 또 한 번 친구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처가 당시에 살고 있는 바로 옆 동네입니다. 아니, 인천까지 오긴 온 거네. 찾아다니고 있어요. 전철을 찾아서. 진짜 목적지가 전처 집이네요. 전처 전처 집인데 집만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지금 바로 다음 타겟인 건 시간 문제거든요. 지금 빨리 잡아야죠. 빨리 잡아야 되는데. 저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인천으로 달려갔고요. 눈에 불을 켜고 골목골목마다 돌고 있었는데 그 제 옆에 앉아있던 저희 팀장님이 어깨를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을 탁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찾던 강 씨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진짜요? 아, 팀장님을 먼저 조용히 내려드리고 저는 강 씨를 지나쳐서 자연스럽게 타고 있던 차량을 주차를 했고요. 팀장님은 뒤에서 저는 앞에서 강 씨를 갖다가 가운데 두고 점점 거리를 갖다가 좁혀두고 갔습니다. 양쪽에서 앞뒤로 덮쳤지만 교도소에서 강 씨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힘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 잡긴 잡은 거죠? 예. 정말 숨막힐 정도의 추격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건 발생 69시간, 딱 3일 만에 범인을 검거한 겁니다. 강 씨는 바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전처한테 복수하고 부모님 사무소에 찾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면서 포항에서 살인할 때부터 들고 있던 가방을 그때도 메고 있었는데 열어보니까 찔하더라고요. 그 가방 안에는 망치가 있었어요. 사장님과는 친분도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왜 친분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했답니까? 배달로 번 돈을 주점에서 다 썼는데 한 번도 떨어 만나주질 않았답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팔아줬는데도 자신은 이용만 하는 게 괘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이혼한 성범죄자들 중에 이혼 후에 자기 욕구를 못 채워서 그 범죄를 저지른 원인이 자신을 버리고 이혼한 뭐 전처한테 있다 이런 것들은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전처 탓이다 뭐 우리 부모 탓이다 뭐 막 이런 것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뭔가 합리화를 하는 것뿐이죠. 본인이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되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다 누구의 탓으로 다 돌려버리는 탓으로. 거죠. 결국 그 사람을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해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 결과는 나왔나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잘 알고 있었네. 지금. 아, 근데 진짜 피해자들 생각하면 합당한 형량이라는 건 항상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피해자들 생각하면 그렇죠.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최종 판결에 피해자 유족과 2명의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하거나 접근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 듣는데. 이런 판결문이 나온 게 2차 피해를 아예 차단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가족들하고 또 합의를 보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있을까봐. 아예 그냥 모조리 접근하지 마라. 그 싹도 자른 거네요. 그렇죠, 판결문에서. 편지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차 피해를 주고자 하는 행위거든요. 싹을 잘라버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건에서도. 살인 사건은 합의라는 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떤 범죄건 간에 판결 뒤에 붙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당연히 당연히 붙어야 될 것 같은데요? 즐겨봐 이 채널.